올해 68살 은퇴한 탁씨. 탁씨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번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 집은 시세로 따지면 약 10억 원 정도 하죠. 겉으로 보면 자산가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걱정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탁씨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60만 원 남짓. 병원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실제로는 가난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산 사는 72세 이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입자가 나가고 나니 공실이 길어지고 새 세입자를 받으려니 전세값이 크게 내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죠. 자산은 종이 위에만 있을 뿐 정작 현금 흐름은 불안정해져서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팔 수가 없어. 현금이 없으니 매달이 불안해. 또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은 있지만 월 100만 원도 없는, 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즉 전체 노인 중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1위, OECD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 구성을 보면 무려 70%에서 80% 이상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반면 금융자산, 즉 현금성 자산이나 투자 자산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자산은 많은데 생활은 가난하다. 바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집 한 채로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집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집은 그냥 머무르는 공간일 뿐 생활비를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장 아파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당장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부동산에만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집값은 매년 평균 1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낮고 주식시장은 불안정했으니 집을 사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였던 겁니다. 둘째, 노후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도 1980년대 중반 이후였으니 그 이전 세대는 스스로 집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셋째, 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내 집은 있어야 한다. 집이 곧 재산이다. 이런 믿음이 깊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현금 흐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의 노년층들도 우리처럼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노인 자산에서 금융 자산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주식, 채권, 예금, 연금 등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죠. 미국은 더 적극적입니다. 개인연금, 주식형 펀드, 배당주 투자 등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집이 없어도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즉,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집 한 채의 기대는 노후 준비 대신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은 결국 평생 월급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ETF, 배당주,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해 위험을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배당주는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단기 채권 등 언제든 인출 가능한 자산을 노후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당신이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린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을 팔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월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거죠. 셋째, 소규모 창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사회적 연결,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는 집 한 채면 노후가 든든하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은 값어치가 올라도 당장의 생활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년층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야 합니다. 노후의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연금,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을 고르게 준비하고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이나 월세 전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세요. 손 벌리지 않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